개마소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정치마프쇼 박상병 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초빙 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 리서치에서 지난 9일부터 11일 3일간에 걸쳐서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의 직무수행 능력 평가를 물었는데요. 잘한다는 평가 28.6%, 반면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4.3%에 달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후에 딜레마에 빠진 한동훈 대표의 향후 선택, 그 예측과 분석에 대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은경 교수님. 한동훈 대표가 지난 추석 때 어느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인데요. 그때 비틀즈의 컴투게더라는 노래를 소개를 하면서 존 레넌이 폴 맥카트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왜 절벽 앞에 와서 뛰어내리지 않냐? 이런 말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했던 얘기인데요. 나라가 잘 되고 국민들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절벽에서 뛰어내려야 될 상황이 되면 주저하지 않고 뛰어내려 보려고 한다. 좋은 말이네요. 네. 그런데 이 말을 뽑아온 이유가요. 지금 절벽인 상황, 뛰어내려야 될 상황인데 안 뛰어내린다. 지금 네. 그래서 뽑은 거 아니에요? 뛰어내려야 되는 절벽 아래에 있는데 네. 지금 계단처럼 내려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말을 뽑아오셨군요. 지금이라도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네. 예, 그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좀 네. 나눠보고요. 네. 반면에 박상병 평론가님, 네. 어떤 말 뽑아오셨습니까? 네, 이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뭐 워낙 안 좋고 예. 임기 반환점의 최저 지지율입니다. 역대. 네. 이거는 성찰할 대목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놓고 지금도 1심 판결 김혜경에서 판결 나오고 또 국회 본회의에서는 표결 처리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대충 편이 지금 나눠져 있는데 동아일보가 제가 볼 때는 참 모처럼 만에 뼈 있는 한마디를 했어요. 사설에서. 동아일보가 야당이 여권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만큼 이제 여당도 자체안을 마련해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할 때가 됐다. 동아일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설에서. 예, 사설에서 보수지도 윤석열 정부한테 등을 돌리고 있다. 특검법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사이기 때문에 제가 동아일보 사설을 뽑아왔습니다. 동아일보 사설에 있는 내용까지 뽑으셨네요. 이제는. 참 이런 게 흔치 않죠, 그죠? 네. 예, 아니요. 근데 요즘에 보면 조선일보 말고는요, 뭐 동아일보, 중앙일보 역시 그 일면 헤드라인을 보면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근데 사실은 조선일보도 그래요. 조선일보는 그래도 잘 안 써요, 그래도. 잘 안 썼는데 가끔가다가 기자들의 눈이라든지 사설 보면은 조선일보가 윤석열 정부에서 상당 부분 실망하고 있구나.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그래도 한 줄 희망이라도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조선일보도 돌아설 날 멀지 않았다. 그렇습니까? 저는 맨날 일면만 보니까. 일면에 그렇게 정확히는 안 나오더라고요. 뒤에 있는 부분에서 나오는군요. 네. 사설 같은 거 보시면은 그런 기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말에 있는 내용이요. 중간에 이제 내용 중에 다 녹아들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검법 관련된 얘기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얘기는 뒤에서 마저 녹여내 주어서 말씀해 주시고요. 먼저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우리가 그전에 예상을 하고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날 당일날에 다 예측도 하셨고 예견도 하셨는데 보신 소감 한 말씀씩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은경 교수님. 그날 뭐 예상한 대로 뭐 예상했던 담화였습니다만은 한 말씀 어떻습니까? 총평. 기대 안 했고 예상했는데도 정말 놀랐어요. 정말 하지 말았어야 됐구나. 망했구나. 이 정부는 이제 망했구나. 라는 걸 좀 보여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선일보 정도만 뭐 그래도 사과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 대체적으로는 어쨌든 사과. 어쨌든. 소위 닥치고 사과입니다. 뭐 때문에 사과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의혹에는 다 고개 저었다. 특검 거부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감싸기 정말 이제 뭐 상남자 뭐 이런 평가들이 대체적으로 저는 이번 기자회견은 정점을 최악의 정점을 찍은 기자회견이었다라고 봅니다. 지금 뭐 민주당에서도 뭐 당연히 같은 평가들이 많이 나왔고요. 뭐 언론, 뭐 민주당, 그 일반 국민들의 평가는 한결같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담화 기자회견
왜 했느냐. 예. 네. 평론가님은 나름 그래도 뭐 기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방향성이라든지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뭐 약간 뭐 중립적으로 보시긴 했습니다만 어땠습니까? 저는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짚었죠. 이전보다는 나을 것이다. 예. 나을 수밖에 없다. 그 진정성은 논외로 하고 말 표현은 이전보다는 나을 수밖에 없다. 그날 기자회견 핵심 내용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인데 이거는 어려울 것이다. 기대하는 바는 제3자 그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키는 것만 정도 소요한다고 하면 참 대박이 나겠는데 기대하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전보다 진전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어떤 측면에서요? 사과했잖아요. 진정성 없어요. 그래도 사과했잖아요. 그거는 진전된 것이고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도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거 거의 다 수용했어요. 진짜 핵심은 특검인데 특검 빼고 나머지 한동훈이가 얘기했던 거는 거의 다 수용했어요. 이것도 진전된 것이죠. 또 거기다 더 나아가서 기존의 개혁과 관련돼 가지고 끝까지 완수하겠다. 이런 건 평가할 대목이 있는데 그러나 이거는 저는 격가지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평가할 수가 없다고 봐요. 이거는 격가지예요. 핵심은 뭐냐 그러면 줄기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문제다. 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해 오면 받아준다라는 기대감은 있었지만은 윤 대통령 여기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회에서 만드는 법을 놓고 위헌이니 합헌이 하는 데서 처음 봤어요. 이거는 헌재가 할 얘기예요. 그렇죠. 헌재. 그래서 헌재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여전히 국민의 실망감을 너무 서지 못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특검을 당연히 수용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적어도 특검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필요하면 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여지는 열어줬어야 되는 그런 담화여야 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반헌법적이라는 걸 넘어서서 정치 선동이고 인권 유린이다. 라는 표현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입으로 얘기했던 그 말과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일부 요구안은 담겨져 있으나 저는 대국민 사과부터가 이건 받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았다. 모든 게 다 정도의 문제에서 사실은 저는 수용했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대부분의 국민들도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담화였다. 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한 총평 들어봤고요. 이제 한동훈 대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중에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한동훈 대표의 반응 뭐 생각보다 지금 기대와 다른 모습이다라고 얘기가 있는데요. 먼저 뭐 교수님은 아까 뽑아오신 그 말하고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한동훈 대표의 지금 예상과 다른 행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처음에 기자회견 담화 끝난 후에 한동훈 대표의 반응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있었는데 무반응, 침묵. 이것도 저는 메시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거론할 가치조차 없는 기자회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다음 날 나온 반응이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예견을 했는데 한동훈 대표의 반응은 정말 저는 예상 밖이었어요. 저는 변화와 쇄신을 대통령이 얘기했다? 어디에서 변화와 쇄신을 얘기했습니까? 저는 어느 지점에서 그렇게 읽었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걸 어떻게 껴맞추면은 뭐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본질적인 저는 수용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제안했던 한동훈 대표가 수용했다라고 보고 뭐 이제 당정의 어떤 뭐 화합을 얘기하는 너무 그동안의 행보하고 좀 맞지 않는 갑자기 뜬금없는 행보를 좀 보이는 부분에서 저는 정말 실망했습니다. 실망을 했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태세 전환을 했을까? 그동안 어떤 한동훈 대표가 이 보수 진영의 이 분란을 일으키는 갈등을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계속 얘기해온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꼈나? 이러다가 내가 국민의힘에 차기 대선 후보가 되지 못하면 어떡할까? 라는 불안감이었을까? 또 하나는 어쨌든 지금 배신자 프레임을 본인이 그것을 완벽하게 벗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이렇게 되면 원래 자기의 그동안에 따라붙었던
쫄보 한동훈, 예. 윤석열 아바타 한동훈 이런 타이틀을 지금 버리지 못하는 지금의 이 이도저도 못하는 그렇다고 본질적인 갈등을 해소되지 않은 이런 관계로 계속 가는 것은 저는 한동훈 대표에겐 최악의 길이다. 한동훈 대표의 이런 반응 사실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신 걸로 보면은 일맥상통하다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김은경 교수님이 이번에 좀 한동훈 대표한테 실망을 또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김 교수님 너무 기대하지 마시라고. 한동훈 대표 달라진 거 없어요. 한동훈 대표 달라진 거 없어요. 원래 한동훈 대표 포지션이 이거예요. 원래 이거예요. 여기에 일부 조금 이게 연예인처럼 나가서 예쁜 말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언론에서 확대 포장해가지고 드디어 한동훈 이제는 국민 편에 서는가 보다. 드디어 이재명 대표의 화답에도 호응을 하네. 이렇게 해석한 것이지. 이 사람은 그럴 수 있는 역량이 안 돼요. 일단은. 제가 그랬잖아요. 처신이 너무 가볍다고. 너무. 그래서 연예인들은 연예인 행태를 해도 괜찮아요. 왜? 연예인이니까. 책임이 없잖아요. 연예인들은. 네. 한동훈은 책임이 있잖아요. 책임 있는 사람이 동서남북 왔다 갔다 하면서 가볍게 은행하면은 그건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거고. 결국은 이 사람은 윤 대통령의 어떤 교토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제일 중요한 거 한번 봐보시죠.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관계 또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가 사실 지금 우리 정치의 핵심 이른바 그 축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대표는 기본적으로 반 이재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또 친 윤석열 되느냐? 그거 되기도 쉽지가 않아요. 이게 붕 떠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그거는 앞으로 일정이 2년 반 정도 임기가 남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는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 본인의 역량이 출중해야 돼요. 한동훈의 역량이 출중하고 국민 지지도 좋고 또 정책적인 수준이 좀 있고 국민 신뢰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동훈은 그런 것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지난 총선 망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 우리가 다 봤잖아요. 어떤 사람인지를.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 말 한두 마디 한다 그래가지고 동쪽을 본다 그래서 동쪽에 희망이 있고 서쪽을 본다 그래서 서쪽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 볼 뿐이에요. 그게. 다음날 바로 또 반대의 행동도 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은 그 연예인 기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연예인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할 때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를 했어요. 근데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연두 기자회견도 아니고요. 국회 시정연설도 아니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있는 맹태균 뉴스가 폭발하는 상황에서 특별한 기자회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김건희 여사 핵심이에요. 그때 김건희 여사 핵심의 이슈가 뭘까요? 야당에서 오늘 표결하는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에요. 이 문제를 집권당 대표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핵심이었어요. 근데 김건희는 특검법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나머지 5개 항이 뭐냐면은 대통령 사과하시라. 사과했잖아요. 인적 개편해라.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하고 있어요. 김건희 활동 중단해라. 오늘 윤 대통령이 혼자 갔어요. 순방 안 갑니다. 앞으로도 안 간대요. 김건희는. 또 특별 감찰관 오늘 국민의힘에 요청해서 통과시킬 거예요. 국정기조 전환 할 거예요. 이미 마른보사에 얘기해서 윤 대통령이 중산청 진짜인지 아닌지 그건 두 번째 문제고 다 받아줬다고요. 받아줄 수 있는 것만 윤 대통령이 던진 거예요. 본인이 만약에 정말로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국민과 한동훈 대표의 국민이 다르지 않기를 바란다. 그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하는 한동훈은 위대한 거죠. 이거는. 근데 이거 뻥이란 말입니다. 이게 뻥이라고요. 국민이 달라요. 그래서 그때 국민이 원하고 있는 거 진정한 해법은 특별검사인데 그 얘기 안 해버렸다고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특별검사 얘기 안 했는데 윤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습니까? 어이구 대통령님 고맙습니다. 어떻게 제 말씀 다 받아주셨습니까?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는 공동운명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달라진 거 없어요. 그 기조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너무 좀 기대를 갖는 것 같아서 저는 김홍규 교수님한테 조금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4부에서 자세히 듣겠습니다.